요즘에 주상복합이 마치 아파트인 양. 아파트는 규제가 심하지만 아파트랑 거의 똑같은 주상복합은 덜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7억 로또 굉장히 양반이고 9억 로또까지도 썼어요. 이번에 엄청난 경쟁률을 드러낸 동탄의 모 주상복합이죠. 아파트 아니에요. 교통여건 계속 개선될 것이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기는 투기꾼들 집합소에 맘카페 엄청 세죠. 얼마 전에 저기 어린이집 원장 하나도 그냥 헛소문 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더만. 근데 저기 들어간 동탄 맘들 말이 맘이지. 투기꾼들 잔뜩 섞여있죠. 동탄 가격에 대해서 더 세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주를 퍼붓고 있죠. 그 집값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니까. 목동마저 무시하는 동탄인데. 그래서 가격만 엄청나게 띄워놨죠. 호가만 엄청나게 띄워놓고 그게 또 맞는 줄 알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대요. 교통이 개선되니까. 교통이 들어온데 왜 가격이 그만큼이에요? 동탄 솔직히 교통 좋아요? 차량 교통은 심하게 막히는 데 있고 키케야 SRT 하나인데 SRT는 저기 수도권 지하철처럼 가격이 저렴하기라도 해요. 교통이 들어온데 가격이 비싸다. 솔직히 거주 여건은 좋겠죠. 신도시니까. 신도시 중에서 거주 여건 안 좋으면 망하는 거고 그건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10억 차익 막 다 이런 말 하니까 28만 원 몰렸대요. 도구나 카우나 다 신청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규제 걸릴까봐 안 산다면서요. 청약 안 받는다면서요. 다 포기한다면서요. 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청약 포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당첨 확률 높아질 거야 라고 해서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나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옛날엔 이제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경쟁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올해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 시도하고 있는 거죠. 당첨되면 10억 차익이래요. 전매가 10년이에요. 10년 뒤에도 10억 차익인지 한번 봅시다. 다 광고하고 있죠. 유튜버들도 이러고 있어요.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시세 차익. 광고죠, 광고. 분양 현장 광고 들어오면 한 1,000만 원씩 땡겨주는데 이제 광고도 안 들어와요. 하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광고도 아니겠죠? 뒷광고도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동탄이 지금 4억 6천 엄청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거 아파트도 아니고 주상복합이고 업무 복합이라고 써있죠. 업무 복합. 아파트 아니죠. 왜 아파트랑 주상복합 비교해요? 그 비교하는 단지도 여기 단지는 옆에 막 초등학교 있고 좀만 걸어가면 중학교 있고 여기 엄청나게 큰 공원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역 서쪽에 여기 있는 주상복합 가지고 자 역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도보 45분이죠. 버스로 17분 가야 돼요. 왜 근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랑 비교하냐. 이렇게 가면 되는 아파트들이랑 학부모 수요자들 그리고 뭐 SRT도 이렇게 걸리고 주상복합 주차는 똑바로 돼요? 주차 공간 다 만들어놨어요? 전에 했던 데보다 비싸게 하고 있죠. 뭐 운전보다 동탄이 비싸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뭐 끼어 팔게 하고 있죠. 옵션도 끼어 팔고 있고. 자 핵심은 뭐예요? 주상복합 막 계속 뜬다 막 타워팰리스 하면서 막 오른다 하는데 주상복합이 주 밑에 상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 높고 층수가 엄청나게 높고 땅은 좁아요. 주차하기 엄청나게 힘들죠. 또 보통 주상복합 어디 많이 지어요? 상업지에 지어지죠. 상업지에 지어지면 뭐가 안 돼요? 재건축이 안 되죠. 상업지 아니고 주택지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재건축 돼요? 용적률이 이만큼인데? 재건축하면은 일반 분양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가 비싼 이유 뭐예요? 지으면은 5년간 신축 이슈로 비싸게 팔 수 있죠. 10년간 준신축이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20년까지는 좀 떨어질 거다. 그러다가 또 한 30년까지 올려요. 재건축 임박, 재건축 예정. 그리고 30년 이후엔 재건축 아파트 하면서 가격 다시 띄우고. 이게 가능한데 주상복합 돼요? 5년간 신축, 10년간 준신축. 그 다음에 구축이에요 계속. 점점 더 구려져가는 구축. 타워팰리스 맨날 이런 거 갖다 붙이죠. 강남구 도곡동이니까 강남은 계속 오른다 이런 말 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다른 데 가봐요. 주상복합 중에서 엄청나게 타워팰리스처럼 오래되면은 떨어지면 떨어지지 계속 오르나. 지금이야 비정상적인 심리로 마지막에 올리는 거고. 랜드마크 막 청라나 막 이런데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주상복합 만들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30년 40년 지나봐요. 50년 지나봐요. 재건축도 안 돼요. 한 4, 50년 뒤에 음마 가봐요. 음마 살긴 더럽죠. 위치가 너무 좋고 재건축 된다는 그 이슈만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음마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였다. 그 가격 받을 수 있을까요? 황금성도 안 되죠. 막 이런 거래가 떴다. 뜨문 핵심은 뭐예요? 저걸 가지고 투자로 샀을지 모르겠지만 투자로 산 사람들 누구한테 파느냐.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적어도 한 27억 정도에 팔아야 된다. 근데 여기 산 사람들은 25억에 팔아도 되죠. 요거 저거 다 떼고 생각해도. 그 전에 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앞에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다 팔고 빠지기 전까지는 이 가격에 팔기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하락세나 상승폭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 재건축 이슈라도 뜨면 모를까. 1월에 오르고 거래 안 되고 있죠. 작년 9월에 거래되고 안 되고 있죠.
지금 거래가 안 된다. 여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네요. 마용성인데. 여기 봐봐요. 계속 파주 일산 집값 뜬다고 해가지고 주상복합도 마치 그냥 아파트처럼 똑같은 것이냐. 거기 근처 가가지고 거기서 주둥이 털고 있는 영업 직원들 아파트랑 주상복합의 차이에 대해서 아파트는 왜 잘 되는데 주상복합은 왜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 이야기해줘요. 나중에 재건축 이런 건 힘들다. 그런데 지금 10년간 미분양 됐으면 이미 구축으로 들어갔죠. 재건축 안 되는 구축 아파트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거래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시행사에서 팔고 있는데 이런 거래들이 왜 계속 뜨고 있냐. 주상복합 계속 분양된답니다. 비싸게 사주세요 많이들. 주상복합 쏟아진다. 자, 주상복합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건설사들이 남는 거죠. 주상복합 땅 많이 안 사요. 왜 싸게 나와요 주상복합이? 아파트는 땅 이만큼 사가지고 건폐율 한 20% 정도로 올린다면은 주상복합 땅 요만큼 사가지고 한 건폐율 한 60% 이상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버린다 위로. 그러니까 일단 땅값이 굉장히 적게 들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아파트값 왜 올라요? 땅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땅 지분이 이렇게 있어서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땅 지분도 많은데 주상복합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띄우고 연패 아파트랑 비교해가면서 주상복합 저렴하다. 근데 거주 여건 똑같고 주상복합이 살기 훨씬 더 좋다. 그러면서 건설사들만 논하고 있는 거다. 주상복합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그 경쟁률 보면 나오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수십만 명 중에서 아파트랑 주상복합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다 예측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10년 전매 제한이에요. 그러면은 10년 뒤에는 딴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축은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가상각만 남아있죠. 그러면 어떻게 띄우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파트 뜬다. 그러면은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떠가지고 규제 심해지면은 인제 일로 번진다. 그럼 아파트 규제 완화되면 사람들이 주상복합을 안 사요. 아파트를 사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니까 지금 풍선 효과니 뭐니 해가지고 그나마 팔리고 있는 거지. 거주 뭐 좋아요? 일단 뭐 조망은 좋겠죠. 높으니까. 근데 뭐 화재 같은 거 나면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거예요.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 안에 배관 같은 거 가려면은 아파트랑 또 차원이 다르죠. 아파트는 하다못해 리모델링해서도 일반 분양 만들어서 사업성 내가지고 돈을 버는데 주상복합은 생돈 들어가죠. 거기다가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주상복합은 상가랑 붙어있죠. 이거 화재 난 거 보면 어때요? 하다못해 음식점 같은 거 불 잘못 따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주상복합은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데 지금 경쟁률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 뜬다고 하고 있고. 장단점 정리해봅시다. 너무 까기만 한 것 같은데 장점 있어요. 역세권 혹은 막 전철역이랑 연결이 된다. 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상업지고 주거지는 좀 떨어져 있어요. 주거지, 상업지. 근데 주상복합은 상업지에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역세권이 훨씬 더 가깝다. 다만 이런 주상복합은 역세권이 아니면 주상복합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가가 싸다. 왜? 땅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단지 상가 멀리 갈 필요 없죠. 커뮤니티 시설은 좀 부족하더라도 상가 가긴 좋죠. 그래서 뭐 실내 사용 공간 좋고 이렇게 높게 지은 것들은 그런 거에 집중하죠. 따로 들어갈 부대 비용이 적으니까 실내에서 뭐 엘리베이터도 쭉쭉 빠르게 해놓고 스마트 뭐 이런 거 많이 들여놓고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반대는 뭐예요? 일단은 실사용 면적이 좁고 발코니 없는 거 많다. 환기, 통풍 이런 거 거의 힘들죠. 특히 통유리 갖다 박아놓은 데는 진짜 완전 힘들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사용 면적, 전용 면적이 작다. 관리비 비싸다. 재건축 가능성 거의 불가하죠. 그 다음에 황금성 아까 거래량 보셨죠? 거래 거의 안 되는 거. 일조권, 조망권 문제 커지고 옆에 주상복합 하나 더 들어오면은 신고도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들어온 주상복합 자체가 먼저 일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차. 땅이 좁으면 무조건 주차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재 이런 거 위험성 이런 거 있고 사다리차 뭐 이런 거 들어오기 힘들고 문제 터지면은 좀 힘들어진다. 대신에 보안 같은 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띄우기 위해서 뭔 짓을 하냐. 지금 기사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여성들이 지금 엄청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부터 계속 위험했다. 근데 왜 요즘 유독 이런 거 많이 띄우느냐. 다가구 살지 말고 위험하니까 안전한 오피스텔 살아라. 은근히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결론 따로 안 합니다. 이런 장점보다 이런 단점이 많습니다. 아파트보다 감가상각 훨씬 더 심하다. 그런데 아파트랑 주상복합의 차이 잘 모르면서 일단 지금 막 조망권 좋고 높고 하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재건축 리모델링 거의 불가하다. 특히 전매 제한 10년 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년 이후면은 이제부터는 감가상각될 일만 남아있더라. 그런데 로또다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어요. 하지만 황금성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라. 왜 아파트로 사람이 몰리는가?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비싼가?
물론 아파트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아파트보다 훨씬 위험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